현장 곳곳에 진료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변재일 의원의 공천 배제설이 제기되면서 변 의원과 지지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졌다며 의원직을 사퇴한 제천시 의원이 논란입니다. 보궐선거 시기를 놓고 여야 셈법도 복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 내일입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역에서도 의료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청주를 찾아 비상의료체계 점검에 나섰고 김영환 도지사는 지역 의료계와 만나 집단행동 중단을 위한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문했습니다. 응급실과 입원 병동을 돌면서 의료진과 환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생긴 지역 의료 공백 실태를 확인하고 비상진료체계 점검에 나선 겁니다. 입원하시는 분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잘 낫고 계세요?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당장 내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복귀한 충북 전공의는 단 6명. 여전히 충북 전공의 150여 명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의료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 장관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주의료원은 진료 시간을 2시간 연장했고 충주의료원과 함께 휴일 진료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나 어떤 의료 공백으로 인한 그런 사고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김영환 도지사도 지역 의료계 인사들과 만나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전공의 사직에 이어 개원이 집단 휴직을 막기 위해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빨리 좀 복귀를 해서 물꼬를 좀 터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장님이 좀 나서서 좀 중재를 해주시면. 하지만 양측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전공의원이고 학생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걔네들한테 지금 희망이 없으니까 걔네들이 지금.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강대강 대치 속에 내일 전공의 복귀 여부가 의료 대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주와 제천, 진천 음성, 괴산 옥천이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를 신청한 전국 40개 지역 가운데 충북 5곳을 포함한 31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자치단체가 교육청, 대학 등과 지역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정책을 제안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1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3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시범지역 31곳 가운데 우수지역 19곳을 정식 특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학군장교 임관식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괴산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8년 이후 16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이번 임관식에는 육해 공군 학군사관 후보생 2,776명이 초급 장교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변재일 의원의 공천 배제설이 나오면서 변 의원과 지지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문 또는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장섭 의원의 지역구 청주 서원구는 전략경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청주 청원과 서원을 전략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주 청원에는 충북 현역 가운데 유일하게 친명으로 분류되는 5선의 변재일 의원이 있고 청주 서원은 친문이자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장섭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전략지역이 곧 현역 의원들의 공천 배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아무도 소위 말해서 컷 오픈은 되지 않았습니다. 전략지역 지정과 공천 방식은 민주당 전략공관위가 결정하게 됩니다. 영입 인재인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를 두 지역 가운데 한 곳에 전략공천할 수도 있고 전략경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략경선은 일반 경선과 달리 권리당원을 빼고 국민참여경선 100%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정된 것이 없다는 공관위 설명과는 달리 변재일 의원은 컷오프된 것으로 보면 된다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른바 친명인 변재일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고 비명인 이장섭 의원의 경선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비명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20년간 당에 헌신한 결과가 이런 것이라 생각하니 모욕감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친명이기 때문에 계파 균형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냐면서 공정한 경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변 의원 지역구 도의원 2명과 청주시 의원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변 의원을 공천 배제한다면 탈당을 포함해 모든 결정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지지를 해왔는데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실망이 상당히 큽니다. 이장섭 의원은 MBC 충북과의 통화에서 당이 빨리 결정해줘야 후보들이 뛰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관위는 내일 청주 청원과 서원의 전략지역 지정 여부와 공천 방식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최근 제천 지역 정가가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자신이 지지했던 예비 후보가 경선에서 지자 시의원 사퇴서를 제출했는데요. 오는 4월 총선과 동시에 보궐선거를 할지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자신이 지지했던 예비 후보가 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송 의원의 사직서가 내일까지 처리되면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사직서 처리 여부는 시의회 의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임 제천시 의장은 사직서 처리에 회의적입니다. 그분도 한 분의 인격체이고 어떠한 일이 있는지 어떠한 힘든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급하게 이렇게 사직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처리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천시의회 정당별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7석과 더불어민주당 5석.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제천시의원 마선거구 재선거는 국민의힘이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음에 따라 곧 7대 6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송수연 의원 사직이 처리되고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6대 6 여야 동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정임 시의회 의장이 일부러 사직 처리를 늦추고 있다며 빠른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내일까지 사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열리거나 자칫 임기가 끝나는 2026년 7월까지 공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태를 수리하지 않고 시간만 지연시키는 것이라면 이것은 시민의 권리를 대표하는 의회의 자리를 불필요하게 공백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동력위원회 사퇴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평소 기초의회의 역할을 강조해온 시의원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어떤 결정을 할지 이제 시의회 의장에게 달렸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민주당 증평, 진천, 음성, 단수공천이 확정된 임호선 국회의원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임호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중부 3군의 더 큰 미래와 중단 없는 변화를 위해 출마한다며 같은 당 소속인 중부 3군 군수들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증평 송산초 신설과 수도권 내륙선 철도 조기 추진,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내걸었습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40분쯤 충주 산청면 명서리에 있는 산비탈이 붕괴돼 낙석과 더불어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높이 4에서 5m의 토사가 20m 길이의 왕복 2차선 도로를 덮쳐 이 시각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충주시 관계자는 해당 산비탈이 2021년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이라며 추가 낙석 우려가 있어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이른바 CTX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가 구성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충청권 4개 시도, 민간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DLENC 등은 첫 회의에서 사업 단계별 역할을 논의하고 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로 불리는 KDI 민자 적격성 조사는 DLENC가 4월까지 최초 제안서를 내면 시작됩니다.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이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됐습니다.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은 지난해 중앙투자심사에서 2번이나 반려됐지만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제천시는 건축 설계 공모를 거쳐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477억 원을 들여 3,300석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종합실내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